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8시부터 117분 동안 여기 MBC에서요. 네.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서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건 지난 5월 9일 KBS 특집 대담 이후 6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네, 네. 특이한 점은 패널들이 사회적 약자, 소외 지역, 국민 300명이었고요.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바로 질문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무려 패널들의 경쟁률이 53대 1이었다고 하고요. 예.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다 봤는데 네, 일단 좀 주요 발언 어떤 게 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진솔하게 답을 했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서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과를 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다 이런 반응도 보였고요. 네. 또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하지 못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겠냐. 네. 우리는 당연히 취할도리를 한 거다. 만약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함께 노력하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원칙의 문제라고 네.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은 지킨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진행 상황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예, 좀 말이 많았는데요. 네. 각본 없는 대화 형식이다 보니까 과하다 싶은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네. 일부 질의자들이 질문이 굉장히 장황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해당 질문에 답변한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는데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손을 들면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소리 지르는 패널들도 좀 있어서 네, 네. 사회자인 배철수 씨가 질서를 지켜달라고 하소연을 좀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내용에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평소 대통령한테 묻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특목고 폐지 문제 같은 교육 문제라든지 예. 뭐 선거법, 패스트트랙, 야당하고 관계, 방위비 분담금 뭐 예.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생 중심이 좀 많아서 예.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예,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벌인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에 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파업에 들어가면 KTX, 광역전철,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 여객 열차고요. 화물 열차가 30에서 70%가량 감축 운행된다고 합니다. 네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물류 차질 같은 철도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일단 보니까 쟁점이 어떤 거예요? 철도 노조가 내놓은 조건을 보면요. 네. 첫 번째로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해서 4,000명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거였고요. 네. 또 임금 4%를 인상을 해달라. 생명 안전 업무 정규직화하고 자회사 처우 개선 그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핵심은 보니까 인력 충원 문제였습니다. 그러게요. 예, 4조 2교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코레일 노사가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문제가 없는데 충원 규모가 굉장히 이견이 크고요. 네. 노조 측은 4천여 명을 원하고 있고 회사 측은 1,800여 명 충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에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철도는 우리가 경제 대동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예.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네요. 자, 여기서 잠깐 그 전국 철도 노조 조상수 위원장 연결을 해서 노조 입장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방수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사측과 교섭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파업을 돌입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밤새 기다렸는데요. 네.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규 총원에 대한 안을 주지 않아 가지고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난 밤에도 교섭은 없었고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핵심 쟁점이 인력 충원 문제인 것 같은데 충원한다라고 하는 뭐 큰 방향은 노사가 이제 같은데 몇 예. 명을 충원할 것인가 여기서 숫자가 많이 갈리대요. 4,000명 대 1,800명.
예, 예. 이게 4조 2교대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일단 그 4조 2교대에 대한 필요 인력 전체에 대해서는 네. 그 사측이 그 3일 휴게법인의 그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인원도 4,100명이 넘고 예. 저희 노조가 4,600명이니까 5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다만 그 필요한 인력 중에서 사측은 2,300명을 효율화하고 신규 채용을 1,800명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 노조도 신규 채용 규모를 뭐 4,600명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미 노사 합의가 신규 채용도 있지만 철도 내부의 인력 운영을 개혁해서 상당 부분을 충당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신규 충원이 되면 노사가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신규 충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이 부분을 확정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사가 내부 인력 운영 개혁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섭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레일 사측의 문제이기보다는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협상에 진척된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정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혹시 그 노조 차원에서 정부 쪽 이야기는 뭐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저희들 네 가지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 승인이나 또 정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난달에 경고 파업까지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한테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9시에 이제 총파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총리 말을 보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철도공사의 경영 상태와 정부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한꺼번에 인력 충원은 어렵다라는 뜻이 여기에는 내포돼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단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러면 노조가 검토하지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러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런 안도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사가 어떤 그런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선 돼야 될 것은 정부가 그럼 생각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먼저 좀 단계적인 안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면 KTX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1345선 운행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뭐 시민 입장에서 이것도 궁금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사측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들 이제 대체 인력 이전에 저희들 철도 파업은 이제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필수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업무 일정 비율로 차종에 따라서 운행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대체 인력도 이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운행 서비스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차 같은 경우는 80 내지 90%, 또 KTX는 70%, 또 일반 열차 한 60%, 화물 열차 한 30%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국민 불편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업무인데요. 안전 업무 같은 게 어떻게 필수 인력이 돼서 그러니까 예외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들 안전 업무가 이제 차량 정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시설물 유지 보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 또 이제 그 필수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파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필수 유지 인원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필수적으로 운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무리하게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주로 이제 기관사하고 차장의 그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하지 않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실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노조는 가급적이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국방부 대체 인력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됐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최대한 빨리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까지 조상수 전국 철도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무튼 철도 노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 그 여파가 여러 군데로 좀 미치기 때문에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청년들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예. 여기서 청년들한테 정말 많이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황 대표가 밝힌 청년 정책 핵심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나 친인척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예.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왜 질책을 들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유가요. 예. 청년들이 이게 좀 너무 꾸며낸 게 아니냐라는 게 공통적인 거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부산에서 왔던 한 청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정책하고 벗어나지 않았다. 음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나대 학생은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네. 했고요. 네.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한 분은 공관명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영입 등을 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거냐라고 네. 꼬집는 말을 했고요. 예. 또 한 청년은 이게 제일 좀 저는 와닿았는데요. 청년 목소리 듣겠다면서 평일 오후 2시에 행사를 열었는데 정상 사회생활하는 청년들 오지 말라는 이야기냐. 네, 금수저 백수 청년들만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기획했냐라고 완전히 뼈 때리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황교안 대표의 반응은 어땠는데요? 질책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하고요. 예. 황교안 대표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메모를 잘했다. 지적받은 내용을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기분이 많이 상한 티가 나는 이유가요. 예. 항상 행사가 끝나면 기자들이 대표한테 몰려가서 이것저것 질문하는 이른바 네네. 백브리핑 시간 있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바로 차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에 내년 총선에서 부동층이 특히 많은 곳이 청년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당으로서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의 질책을 들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네. 실망감도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인 특히 대표급 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가운데 하나가 표정 관리 아닌가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표정이 썩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바로 그러게요. 티가 납니다. 예. 표정도 메시지다. 네.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